안녕하세요. 사전스푼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지는 않으신가요? 현재 정축월 음기운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나 축월은 축월이네요. 그래도 2월 3일 입춘부터는 드디어 을사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무인월도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인사형이다 뭐다 조심할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이렇게 음기운이 강할 때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반가운 글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무언가를 확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빨리 결단을 내리고 싶거나 반대로 뭔가를 시작하고 싶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바뀔 수 있지만 사람을 한없이 가라앉게 하는 음기운에서 양기운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 봅니다. 자, 그럼 2025년 2월 무인월의 흐름 바로 살펴볼게요. 을사년 무인월은 인싸 형살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근데 형살이라고 하면 일단 무섭잖아요. 저도 잘 몰랐을 땐 그랬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안 좋게 보실 건 없는데 상대를 모르면 더 두렵고 겁이 나는 법이니까 인사 형살이 대체 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장간을 먼저 볼 텐데요. 인목과 사화가 만나면요. 보시다시피 지장간 속에서 간목, 경금, 병화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무토도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헷갈리시니까 보지 않을게요. 여하튼 모두 양간들이라서 하나같이 동작이 크고 분주한 글자들이네요. 얘네들이 만나서 지지고 볶으면서 결국 힘겨루기를 하게 될 텐데 사주마다 어떤 글자가 강하고 약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간목 하나, 경금 하나, 그런데 병화는 두 개가 있어요. 만약 내 사주가 이 세 가지의 힘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 목생화하면서 화기운이 강해지는구나. 그리고 강해진 화기운 때문에 경금을 화급금하니 경금에 대한 이슈가 생길 확률이 높겠구나. 만약 사주에 경금이 천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럴 확률은 더더 높아지겠구나. 보편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주팔자가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 목이 상당히 약하다. 그러면 간목이 위태로울 테고 수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한다면 병화가 오히려 위축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왜 형살이라면서 잔뜩 겁을 주는 걸까요? 이것은 각 글자의 특성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간목은 확 치고 나가면서 시작하는 힘이 좋은 글자예요. 그러나 조심성은 아무래도 부족하죠. 병화는 어떤가요? 여기저기 펼쳐내면서 발산합니다. 그러나 실속은 부족하죠. 경금은 어때요? 과감하게 결단은 내리지만 버릴 것은 칼같이 정리해버리는 과격한 글자입니다. 세 글자 모두 양간이기 때문에 밀도는 낮아도 폭발성이 매우 좋고 반응도 되게 빠릅니다. 각자 개성도 또 되게 뚜렷하죠. 그래서 만나면 아무래도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용한 느낌이 아닙니다. 이 세 글자가 만난 결과값이 아무리 사주마다 다르다고 해도 지지고 볶는 이 과정은 누구나 겪게 될 텐데요. 이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성급하고 과격한 심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다가도 내일 되면 아니야, 더는 못 참아 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가도 내일 되면 극도로 미워지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안 그랬던 분들도 이상하게 급발진하기 쉬운 이 글자들의 시너지가 어떤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조건 겁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운전을 한다거나 위험한 도구를 만질 때만큼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침착하게 잘 하다가도 누가 시비라도 걸면 갑자기 욱하면서 평소보다는 과격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명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특히 지지에 신금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지 인사형살은 무조건 사고수다 이렇게 외워서 공부하신다면 상당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리를 알았고 잘만 활용한다면 인사형살을 무조건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단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시거나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지지부진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을 드디어 해결하게 된다거나 3, 4년 내내 버리지 않고 쌓아뒀던 물건들을 이 기세로 싹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뭐 강해지는 목생화의 흐름을 타고 무기력을 탈출하고 새로운 다이어트를 시작해 본다거나 미용실 가셔서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는 등등 정말 소소해 보여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축월은 무기력에 잠겨서 만사가 귀찮은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싸영싸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성급함과 급발진은 주의를 하시되 이렇게 저렇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 중에나 미용실 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요. 무토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강해진 목기운이 목토를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월은 아직도 많이 춥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극토 현상부터 볼까요? 목기운이 강해져서 목극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임목이니까 단순하게 목기운인 것도 있지만 을사년 5월까지는 목기운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장간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사화의 지장간은 무토, 경금, 병화로 이루어져 있죠. 어딜 봐도 목기운은 없지만 더 깊게 파고들면 사실 이 무토 안에 을목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간의 을목까지 통근한 건 아니지만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봄과 여름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나요? 아니죠. 봄과 여름이 한데 섞이면서 서서히 여름으로 이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구간이 이 무토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목기운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만약 내 사주에 목기운이 강하다면 목극토의 현상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무토의 심리가 강해지는데요. 심지어 무인월은 2월이라서 여전히 춥습니다. 일간 입장에서는 따뜻한 글자를 붙잡고 싶을 거예요.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뜨거운 글자가 무토인데 마침 보란 듯이 무토를 천간에 올려놨죠. 따라서 사주가 추우면 추울수록 천간의 뜨거운 무토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겠네요. 물론 인목 속의 병화도 함께 봐야겠죠. 이때 십성부터 보기 전에 반드시 오행의 느낌부터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발산하는 병화로는 웅크리고 있다가 확 펼쳐내는 느낌이 들고 뜨거운 무토로는 어떤 한 가지에 열중을 하는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성을 입혀서 해석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가불목일간의 경우 병화는 식상이고 무토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웅크리고 있던 내 언행을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펼치시면서 나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무토라는 목표에 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목표가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만의 신념이나 포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 무토라는 글자는 뜨거운 만큼 임수를 잘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토 때문에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느끼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가불목 분들에게 무토가 재성이었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또는 내 목표나 신념 때문에 좀 우울할 수 있겠다. 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 때문에 조금 괴로울 수 있겠다. 여성분들은 안정감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이 현상은요,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제가 함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참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무인월의 무토가 참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붙잡을 게 무토라서 나름 어딘가에 애착을 가졌더니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는 이게 차라리 다행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축월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뭐 무토고 나발이고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계시다면요.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살짝이라도 붙잡아 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뭐 따뜻한 라떼 한 잔 그거라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거 뭐라도 있으시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조금 멀더라도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고 싶다면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집 앞에 카페를 가고 싶나요? 그것도 아니면 배민으로 귀찮으니까 시키고 싶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토일 수 있습니다. 또 커피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래도 뭐 내 모토가 그러하다면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뭘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무인월의 간목 구간인 2월 말 그쯤에는 무언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나를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빠르면 병화 구간부터도 가능하겠죠. 이것으로 오늘 영상 짧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무인월의 흐름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인사형살이고요. 사주마다 양상은 각자 달라도 지장간에서 지지고 볶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 그 원리, 그래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따라서 우리는 인사형살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오히려 잘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토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 왜냐하면 목기운이 생각보다 강해서 목국토를 하고 인월은 춥기 때문에 일간 입장에서는 뜨거운 무토를 잡으려 하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토 때문에 약간의 우울감은 느낄 수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차라리 붙잡고 가시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시는 건 어떨지. 앞으로의 운세의 흐름을 보았을 때 그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인사형의 이 분주한 에너지와 함께 어느새 움직이는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이 보일 거라는 점까지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2025년의 본격적인 시작 2월의 운세였고요. 명절도 앞두고 있는 만큼 차라리 조금은 시끌벅적하게 정신없게 무인월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인월을 기점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을 흘려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